요 배너를 가지고 나이대별로 진행했을 때는 타겟으로 이제 그룹이 이렇게 쫙쫙쫙 3개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3개를 했을 때 30대 같은 경우는 20대를, 40대한테는 30대를, 50대한테는 40대를 저는 이렇게 진행해서 굉장히 좋은 좀 효과를 봤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광고기획본부 1팀 주현종입니다. 자, 오늘은 네이버 GFA 세 번째 이야기고요. 첫 번째는 저희가 기본적인 가입이나 세팅하는 방법을 했었고, 두 번째는 저번 주에 했었죠. 저희가 CTR을 공략하는 배너 만들기로 진행했었고, 혹시 이전에 조금 궁금하셨던 게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 영상을 다시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우리가 이제 배너 만든 거로 가지고 어떤 배너는 어떻게 타겟층 해야 되는지 그룹 세팅 및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강 리뷰를 간단하게 할게요. 저희가 타사 광고 예시로 소구점을 변경하는 방법과 성별 타겟, 나이대 타겟을 가지고 이런 배너 하나로도 굉장히 많은 배너를 만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모바일 같은 경우는 여성, 남성 할 것 없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아니면 남성에 대한 성별 소구점으로도 진행이 가능하고, 아니면 나이대를 넣어서 뭐 20대, 30대도 많지만 40, 50대도 모바일 고민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타겟팅을 가지고 제작을 해서 맞는 타겟팅한테 내보낼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2강 리뷰를 했던 것처럼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배너를 예시로 만들어서 어떻게 캠페인과 그룹과 소재를 세팅하는지,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은 광고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광고 같은 경우는 뭐 캠페인, 그룹, 소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캠페인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그룹은 어떻게 설정해야 되고 소재는 어떻게 만들지는 대략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평균적으로 제가 운영하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게 좀 낫다라고 판단되니까 이렇게 해온 거고, 이게 꼭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진행을 해보시고 본인만의 좀 데이터를 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캠페인 같은 경우는 이런 이벤트나 아니면은 이런 제품을 가지고 좀 진행을 하는 편이고요. 제품을 가지고도 지면별로 조금 진행을 하는 편입니다. 그럼 이런 캠페인을 만들었을 때는 타겟팅 그룹은 어떻게 진행하냐? 아까 말씀드린 성별이나 나이, 성별 관심사, 나이 관심사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성별 구매 의도, 나이 구매 의도대로 세분화해서 좀 만들어 보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대략적으로 이렇겠지라고 판단하는 거는 저희가 그냥 예전에 뭔가 이럴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것 뿐이고,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제대로 보려면 좀 세분화하게 나이 타겟은 한 5세 정도로 지정을 해서 한번 해보시는 게 좀 도움이 되실 거고요. 입찰 전략 같은 경우도 클릭수 최대화인지 아니면은 수동 입찰인지 가지고도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꼭 테스트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GFA를 보여주면서 조금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광고주분들의 정보가 노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노출이 안 되는 선에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저희가 계좌의 위치를 설정을 하고 타겟팅을 이렇게 설정을 할 건데, 요거 같은 경우는 남성으로 타겟을 했었어요. 근데 타겟을 했는데 이제 이런 만약에 20대를 내가 한다고 하면은 모두 이제 오프를 하고, 20대를 가지고 하는 타겟을 가지고 진행을 한다고 하면 이 해당 소재로만 진행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고, 이 20대에서도 분명 상세 타겟을 설정할 수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뭐 20대 스포츠가 된다고 하면은 스포츠 관련된, 여기 스포츠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으로만, 구매 의도도 이 관련된 내용으로만 좀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을 거고요. 이렇게 설정을 아무래도 적게 하다 보면 여기 도달수가 굉장히 적어질 거예요. 적어지다 보면 CPC는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고려해서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모바일 서브랑 메인이랑 같이 집어넣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노출량이 많은 서브만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은 굉장히 조금 나눠서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손이 많이 가더라도 메인과 서브는 꼭 나눠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 자동 입찰과 수동 입찰이 있어요. 클릭수 최대화와 수동 입찰이 있는데, 저는 이 두 가지를 다 한번 해보라고 권해드리고 있어요. 이 수동 입찰은 말 그대로 내가 이 200원의 키워드를 설정해놨을 때 정해진 형태와 이제 싸우는 거와, 자동 입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안에서 만약에 꼭 200원이 아니더라도 150원에도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CPC가 얼마인지 모르겠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진행해 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1예산 같은 경우는 저는 대부분 뭐 100만원에서 한 뭐 1억
정도까지 진행도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꼭 다 소진하지 않더라도 일 예산이 너무 타이트하거나 적게 되면 GF에서 내보내질 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좀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금 넓혀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CPC가 높은 지면들이 있어요. 뭐 메인이라든지 뷰티 업종 같은 경우는 평균 입찰가가 좀 비싸기 때문에 뭐 900원, 1000원으로도 진행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한 300만원? 뭐 많게는 뭐 1000만원 가까이도 나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만약에 광고가 집행되면 실시간으로 보시던가 아니면은 플랫폼에서 새로 고침 통해서 꼭 주기적으로 체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적은데 어떻게 이제 좀 운영을 하면 좋겠냐라고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시간대 설정을 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주로 사람들이 많이 보는 시간대, 저녁 시간대라든지 아니면 점심 시간대, 아니면 우리가 출퇴근할 때 좀 휴대폰 많이 보잖아요. 이런 식으로도 조금 설정해서 원하는 시간대에만 노출되게끔, 좀 예산이 한정적이라고 하면 이런 방법도 굉장히 좋다고 보고 있고요. 노출 빈도나 이런 거는 저는 기본적으로 좀 놔두는 편인데, 노출 빈도는 2에서 3으로 정도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저희가 이러한 이제 그룹을 지금 봤는데, 아까 뭐 말한 시간대라든지 입찰 방법이라든지 구매 의도나 나이 관심사를 가지고 어떻게 소재를 이제 만들지, 이 나이대별 소재 같은 경우는 해당 나이대별로 어떻게 타깃할 건지 한번 광고 예시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광고 예시인데요. 이거는 뭐 제가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래서 광고와는 전혀 연관이 없고, 광고 예시로 봤을 때 제품은 에센스로 잡아봤어요. 에센스로 잡고 소구점은 동안, 그리고 타겟은 여성 30대에서 50대를 타겟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배너를 만들 때는 요 브랜드명 관련해서는 꼭 넣어 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로고가 아닌 경우에는 그냥 수기로 써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소구점을 동안으로 잡았기 때문에 예시로 송지효 하세요라고 이렇게 넣어놨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약간 제품 브랜드명을 넣어도 되고요. 아니면 좀 브랜딩하고 싶은 제품명을 넣어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한테 브랜딩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느낌으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요 배너를 가지고 나이대별로 진행했을 때는 캠페인이 있을 거고, 그룹 나이 타겟으로 이제 그룹이 이렇게 쫙쫙쫙 3개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3개를 했을 때 30대 같은 경우는 20대 같은 피부 송지효 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30대한테는 20대를, 40대한테는 30대를, 50대한테는 40대를 저는 이렇게 진행해서 굉장히 좋은 좀 효과를 봤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이러한 방법들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라서 꼭 정답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해보고 좀 진행을 해보고 다시 수정하고 반복적으로 조금 데이터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아까 뭐 하세요 라고 했는데 지금 물음표를 조금 띄운 겁니다. 똑같이 3, 4, 50대를 가지고 그녀의 뭐 피부 비결 몇 살처럼 보여요 해서 사람들한테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게 어떻게 보면 클릭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소재를 가져와 봤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 뭔가 40대한테 내보낸 타겟으로 굉장히 좀 동안인 배우를 가지고 같은 40대인데 이 사람은 이 제품을 쓰고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컨텐츠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컨텐츠를 쓸 때는 검수를 먼저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꼭 된다가 아니라 네이버에 검수를 받아보고 사용할 수 있는 건지 아닌지는 꼭 검수 후에 진행을 해보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캠페인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캠페인을 한 번에 진행을 하기도 하는데, 만약에 조금 과손진되는 게 조금 무섭다 하시는 분들은 이 캠페인 예산 한도를 걸어 두시면은 조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뭐 좀 예산이 넉넉하고 조금 나는 많이 태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미설정해서 진행을 해주셔도 되고요. 뭐 예시로 만약에 이 캠페인을 가지고 이렇게 쫙 이벤트라든지 아니면 뭐 할인에 대한 아니면 제품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세팅을 했다면, 광고 그룹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뭐 메인의 여성 나이대라든지 아니면 메인 여성의 관심사라든지 구매 의도라든지 해서 이 그룹핑을 좀 세분하게 나눠주시는 게 좋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고 그룹 예산은 저는 1억으로 일단 지정을 해놨습니다. 이렇다고 1억이 다 소진되지는 않고요. 어떻게 보면 그만큼 많이 쓰고 싶다라고 어떻게 보면 의지를 나타내는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CPC 같은 경우는 지금 다 다르게 보여지고 있는데, 보시면 저희가 2강 때 말씀드린 것처럼 CTR에 따라서
분명 CPC는 달라질 것이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처음 집행하면 노출이 1000까지는 웬만하면 다 동일하게 내보내주고 있습니다. 근데 GFA 특성상 처음 집행할 때는 노출 1000까지는 집행이 되지만 그 이후에 CTR이 낮거나 반응도가 적다고 하면 아예 내보내질 않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질문 주시는 게 왜 GFA 노출이 안 되냐, 효율이 없다, 노출이 안 되니 뭐 광고가 되는 건지도 모르겠다라고 하시는데, 그 전 단계에서 결국 막혀버리는 거거든요. GFA 특성에 맞게 배너를 만든 게 아니고 사람들의 반응이 없다 보니 내보낼 가치가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 거라서 안 내보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배너 CTR에 대한 좀 의구심을 가지고 굉장히 좀 집착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서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조금 노출량이 메인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CTR이 좀 떨어지는 건 맞아요. 근데 이제 메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노출 지면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그래도 평균적으로 저희는 1% 이상 나오면 좀 잘 나오는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 봐주시면은 뭐 2%대 나온 거 같은 경우는 CPC가 아무래도 300원 미만이지만, 그 이상인 거는 아무래도 300원대, 뭐 많게는 400원, 500원대도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소재 부분, 아까 저희가 그 배너 하나를 만들어서 이렇게 지금 보시면 첫 번째 같은 경우는 6개, 두 번째 그룹은 5개인데요. 다 똑같은 소재입니다. 근데 아까 같이 뭐 20대, 30대처럼 소재 문구만 다 다르게 해서 6개를 넣어봤을 때 잘 나가는 것들이 있어요. 이 잘 나가는 것들을 공략을 해서 결국에는 2차 진행할 때 이거를 빼서 확장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 첫 번째 장을 봐주시면은 맨 위와 맨 밑에가 가장 많이 나갔죠. 보면은 CTR도 가장 높은 편에 속하고 전환 매출액도 다른 거보다는 훨씬 많은 편이다 보니까 주로 이 첫 번째와 6번째가 가장 많은데, 이거를 나중에 빼서 저희는 이제 확장하는 방법을 취해야 되고, 밑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쪽에만 몰려 있는데 나중에는 아예 노출이 안 되다 보니까 제가 오프를 시켰어요. 이렇게 CTR이 2% 나오다 보니까 다른 것들이 아예 나가지를 좀 못하는 현상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돌아가는 시스템을 좀 안다고 하면은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올바르다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향후 저희가 어떻게 활용할 건지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많이 집행을 해보시면서 좀 궁금하신 점은 뭐 그때그때 좀 물어봐 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제 본인들이 좀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질문으로 노출 안 되는 소재는 그럼 아예 오프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다른 캠페인에서 다른 타겟으로 다시 테스트해보는 게 나을까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바로 오프하는 게 조금 제한이 된다고 하면 캠페인을 하나 다시 만들어서 다시 한번 내보내 보세요. 그 시간대 설정도 아까 말씀드린 좀 사람들이 많이 보는 시간대로 설정을 해서 캠페인을 다시 만들어서 내보냈을 때 조금 데이터가 달라질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정말 좀 데이터가 잘 나온다라고 하면 그대로 가져가 주시면 되는데, 대부분 좀 차이는 많이 없을 거예요. 그래도 저는 시도는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이거를 시도하고 좀 아니라고 생각하면 오프하고 다른 컨텐츠를 다시 개발을 하셔야 됩니다. 질문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입찰 전략 같은 경우도 보면 저는 거의 한 이제 퇴근 시간대에 좀 맞춰서 진행을 하는 편이에요. 오늘 세팅한 것도 18시 30분에 노출이 되게끔 세팅을 해놨는데, 대부분 이 여기 빨강 표시로 해놓은 CPC를 봐주시면 이 시간대에 따라서 좀 노출량이라든지 CPC가 좀 달라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가끔 저는 이제 시간대에 따라서 그룹 입찰을 좀 보는 편이에요. 뭐 예산이 타이트하거나 아니면 좀 예산 경쟁이 좀 심한 업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조금 세심하게 좀 봐주셔야지 GFA에 대한 이해도가 더 넓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매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이 매체의 특성을 알려면 굉장히 많이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경험으로 인한 좀 테스트를 많이 해봐야 되기 때문에 뭔가 교육으로 통한 여러분들이 완전 습득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뭐 모르는 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이런 것도 좋지만, 직접 해보면서 몰랐던 게 다시 알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시도를 해보는 게 가장 큰 교육이 될 것 같고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이 배너가 굉장히 잘 먹혔다 라고 하시면, 2강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데이터 확보는 된 거기 때문에 배너 확장을 해야 돼요. 이제 타겟 확보도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전환 시간대라든지 타겟 확보된 데이터를 가지고 2차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아까 전환 시간대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 저희 보고서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시간대를 활용하는 게 좀 좋다고 생각되고, 시간대에 따라 CPC가 다른 점도 여러분들 참고해서 좀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교육은 여기까지고요. 자세하게 좀 궁금하거나 좀 GFA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따로 이제 뭐 연락을 주시거나 하시면 최대한 아는 선 안에서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